전북 14개 시군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들이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면서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이 이해하기 힘든 주차요금 계산으로 바가지 요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주민 반대에도 내줬던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10년 만에 취소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중복인 오늘 14개 시군 모두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북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점이 몰려있는 전주의 대로변입니다. 끓는 기름에 어묵을 튀기는 상인의 얼굴에 금세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찜통 더위에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선풍기 하나에 더위를 달래는 상인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너무 더워요. 숨이 칵칵 막히게 숨쉬기가 힘들게 너무 덥고 막 후덥지근하게 그래서 사람도 안 다니고 장사도 안 돼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손에 손마다 휴대용 선풍기와 시원한 음료수가 들려 있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기도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조금만 걸었는데도 땀이 너무 나고 되게 찜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지열까지 더해진 도심 거리에는 대형 얼음이 놓여졌습니다. 시민들은 얼음에 손을 문지르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영화 보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푹푹 쪄가지고 마침 여기 건너와서 얼음 있길래 여기 수건 적셔서 시원하게 하려고 왔어요. 엄청 좋아요. 시원해서. 오늘 임실 강진과 정읍 퇴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주와 임실 정읍 등은 3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실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14개 시군 모두에는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경로당 노인들은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한 아파트 단지의 컨테이너입니다. 시멘트 바닥이 속살을 드러내고 에어컨 하나 없는 이곳은 동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웠고 에어컨도 없고 밥도 우리가 힘먹어야 하고 뭐 허가가 없어갖고. 이 경로당은 건물 자체가 이렇게 컨테이너로 지어져 있어서 요즘과 같이 폭염이 이어진 날에는 찜통 더위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냉방시설은 여기 보이는 선풍기 3대가 전부입니다. 또 다른 경로당은 아예 입구를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어르신의 도움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전기료 부담 때문에 틀지 않은 선풍기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도 덥더라고. 밥은 보니까 땀을 막 뻘뻘 흘려 그냥 저기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밥에 먹는데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북에만 200여 곳. 지자체에 등록되면 매년 400만 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되려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회원수도 20명을 넘어야 합니다. 미등록은 말 그대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미등록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사실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 엄격한 기준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말뿐인 쉼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 하루 최대 주차 요금을 15,000원까지만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주차했다면 15,000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주차장의 운영업체는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글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주차장의 일일 최대 요금은 15,000원입니다. 민원인은 하루하고 20분, 그러니까 24시간 20분 동안 차를 댔는데 주차 요금은 약 2배, 즉 이틀치에 해당하는 3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업체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용자는 날짜와 관계없이 하루 최대 요금 15,000원을 내면 24시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는 자정이 넘으면 하루가 지났다고 보고 다시 하루치 최대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자정을 이렇게 넘기면 요금이 더 붙고 그러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시간당으로 계속 개선이 됐으면 이렇게.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업체 대부분이 그렇게 자정 기준으로 이렇게 요금 체계를 변동을 하거든요. 입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금도 부족한데 더 많이 부족하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전주역 주차장은 하루 최대 요금이 9,000원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싸고 날짜와 관계없이 2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열차 승객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할인 혜택도 줍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차요금 부과 기준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10년째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군산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뒤늦게서야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건축 허가가 난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인근 주민과 대학교는 공장이 가동되면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런 공장이 들어선다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살까? 저는 떠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생활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악취 냄새 때문에 그 창문도 열지 못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이 때문에 취소 요구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서 설명회나 환경 영향 평가마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일말의 얘기 한마디 없이 일사천리로 이 허가를 득한 상황이고. 결국 군산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지난해 전문기관에 맡겨 악취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1월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주변에 피해가 있었는가 없는가 정밀 검사를 해본 거죠. 이 사각계 시설로는 그 악취를 말하자면은 처리할 수가 없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중대한 공익상에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군산시가 10년 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옥마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통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휴가철에는 평일로도 확대됩니다. 군산시가 사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160억 원을 들여서 사만금호와 연결된 대야면 인근에 오수관로 19km를 설치하고 600여 군데 배수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와 분리된 오수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모주 태권도원을 실질적인 태권도 성지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서 태권도원을 남북체육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활성화하고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의 이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성지화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태권시티 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전주의 초중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초중고학생 2,090명을 조사한 결과 33%가 학업 중단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중단을 고민했던 시기는 1학기 초가 58%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말이 13%, 2학기 초와 말이 각각 10%가량이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 비율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북의 무허가 축사 4,600여 곳 가운데 지금까지 적법화를 마친 축사는 547곳으로 적법화율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않으면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무허가 축사의 농가에 적법화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고 JTB 전주방송이 주관하는 글로벌 해외연수 중국 연수단이 오늘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학생 55명은 앞으로 6주 동안 중국 길림성 동북 4대 인문학원에서 중국어 교육과 더불어 중국 문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익산 중앙매일 서동시장의 야시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야시시, 의시시, 배시시 등 3가지 주제로 귀신의 집과 추억의 고고장, 길거리 공연과 시장 갤러리,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은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